제가 지금 우리나라 조국 사태 때문에 워낙 이게 뜨거운 사안이라서 외신 부분을 좀 등한시 취급했습니다. 원래 제가 방송 내용 중에 한 60%는 외신을 취급했는데요. 이번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 외신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더니 난리가 났었네요. 미국 하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알죠? 아주 강단 있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탄핵 사유로 올라갔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는 미국의 부통령 조 바이든,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여기에 엮였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이 사안만 딱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 사안이 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핸들링하고 극단적인 반중 성향인데 반해서 조 바이든은 은근히 구릉이처럼 자기 이익을 중국에 걸었습니다. 자기 이해가 걸린 그런 초대형 스캔들이 조 바이든인데 조 바이든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정적에 대한 미국은 그런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하나로 보고 이걸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 탄핵의 건재에는 전에 뮬러 특검이 해왔던 러시아 스캔들까지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탄핵에 걸렸다. 이거는 전 세계에 큰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국은 여기에 완전히 목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갈등을 모두 다 싹 제로화 시키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의 세계 확대 정책이 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조 바이든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보신 분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데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금액이 무려 1조 8천억 원, 미국 돈으로 15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이 돈을 투자받아 왔어요. 이게 단순한 투자냐 아니면은 뇌물이냐 여기에 대한 거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미국인들도 두 개로 쫙 나눠져 있거든요. 트럼프파, 조 바이든파 또는 트럼프파, 공화당파, 민주당파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눠진 것만큼 심각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 이분이죠. 낸시 펠로시 의장이 공식적으로 딱 치고 나간 겁니다. 이 사안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뭐라 그랬는지 이 신문기사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어나운서스, 낸시 펠로시가 천명했다. Formal Impeachment Inquiry,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게 지금 미국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전 언론사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여기에 파묻혀 있습니다. Into President Trump,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Formal Impeachment Inquiry,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을 Announcers, 천명한다. 낸시 펠로시 강단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돈을 이게 좀 부패한 냄새가 많이 팡팡팡 납니다. 이거 제가 수사관이라면은 이것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이 지금 헌터 바이든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자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 헌터 바이든이 거기서 했던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라. 조사를 좀 해달라. 그러자 그것이 양심선언 비슷하게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런 통화를 했더라 하고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이 녹취록을 까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빨간 글씨로 unclassified라고 되어 있는 이 서류가 이게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을 셀이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건 틀림없는 탄핵 증거다 하고 나서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쉴드를 치고 있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올렸던 미국 대선의 초대형 스캔들 15억 달러 괄호 열고 1조 8천억 원과 중국 우크라이나 이 제목으로 올렸던 미국 대선 01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터진 이 사태의 전말을 특히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패한 일을 저질렀는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어쨌든 미국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렸던 그 당시 트럼프가 문재인 모르게 김정은에게 건넸던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죠. 그 한 장의 서류가 뭐냐? 이것은 트럼프의 내막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이 한 장의 서류만 던지고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빠이빠이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뮬러 특검이 특검 결과를 발표하니 많이 막 트럼프의 속을 태우고 있으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당장 자기 자신이 지금 위기에 처하다시피 했는데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그래서 이 한 장의 서류를 꺼내놓고는 미국으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때 꺼냈던 서류가 뭐냐면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건 로이터 통신에서 제가 가져왔던 건데 이건 로이터 통신이 독점 보도를 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정말 입수했는지 기가 막힌 자료를 제시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무기를 남기지 말고 몽땅 다 넘겨라 이런 A4 사이즈 한 장의 서류를 전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의 흥황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서류가 전달된 것을 로이터 통신이 깐 겁니다. 워싱턴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 핵폭탄과 핵연료를 몽땅 미국에 넘기라는 직설적인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고 그 서류를 본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말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김정은에게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서류 한 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걸 본 김정은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그 당시에. 이 소식통은 트럼프 자신이 비핵화의 의미를 김정은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김정은의 오찬은 같은 날 취소됐고 어느 쪽도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존재는 지금은 해임당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간 정상회담을 한 후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볼턴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미국의 핵심적인 기대를 그 인터뷰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정신이 없어지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모든 기대를 접어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자기가 정신이 없는데 북한은 어떻게 신경 씁니까? 핵을 발사하거나 말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는 신경 못 쓰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위기를 조국으로 인한 이 위기를 다 타고 넘어가면서 내년 총선 때 김정은을 콜하든지 불러가지고 쇼를 한판 벌려야 내년 총선을 벌일 판인데 그것이 다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그들에게는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가 11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회담 참석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장 이 정도 정세 분석력으로 이런 소리 막 하는 거는 문제 있죠. 지금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걸 흘림으로써 조국 위기를 다듬고 넘어가자 이런 속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속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수일례로 전 세계 경제도 다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뜨거라 할 판인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핸들링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중국 문제에서 발을 빼야 자기가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을 희망이 큽니다. 왜냐? 중국 좀 이따 다루자. 내가 대통령 재선돼 가지고 그때 다뤄도 된다. 이런 판단 서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서겠습니까? 그런 판단 서니까 대충 중국 문제를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당장 경제는 살아나 버립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세계 경제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무브먼트입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당면한 근본 과제가 뭐냐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 등 이런 것들과 같이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이 정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부적 요인 때문에 외부적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 제 말씀 이해 잘 하실 겁니다. 제가 거시경제 분석 한두 번 했나요? 영상으로만 10여 편 이상 제작해가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표면상으로는 유야무야 무역전쟁이 유야무야 될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여기서 신경을 좀 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문제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방향 쪽으로 발을 뺀다고 칩시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럴까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부터는 미국 국내의 여론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론의 향방을 리드해야 됩니다. 미국 국내의 여론은 중국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하는 걸 바랍니다. 미국 국내 여론은. 그래야 미국 경제도 좀 좋아지죠. 그러나 미국 국내 여론은 북한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뭐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바겐세일하고 이게 없어요. 원칙대로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원합니다. 미국 여론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솔직히 말하면은 김정은이한테 뭐 러브레터를 받았니 뭐니 뭐 아름다운 문장이 써 있어 지금 이러고 왔는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골 때리는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를 데리고 놀면서 한판 크게 벌이려고 했던 문재인. 김정은이 이제 방법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 여론이 트럼프의 발목을 칵 잡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보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 없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북 관계의 공은 미국 정가의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에 달려 있다면 지금부터는 그 공이 어디로 간다? 미국 정가의 여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제정세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미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못 읽으면 국제정세 판단에 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반전하면 문재인으로서는 조국을 버려도, 지금 와서 조국을 버려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면 다른 카드가 떠올라야 되는데 다른 카드가 떠오르는 거 없이 그냥 조국만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A formal impeachment inquiry를 어나운스 했습니다. 공식적인 탄핵 절차를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예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무슨 눈알이 튀어날 계략을 여기에 세우고 있을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한 게 아니죠. 조국은 그동안 화장해왔던 분칠한 좌파의 분칠이 벗겨지는 사건입니다. 좌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오히려 고맙죠. 좌파들의 분칠을 벗겨주니까, 민낯, 맨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은 서서히 좌파들한테 등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수라도 다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정말 예측하기에 무슨
상황인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